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이 연출한 콘클라베와 함께합니다. 추기경 로렌스가 어디론가 분주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교황의 침상.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추기경들을 뒤로 한 채 교황은 곧 임종을 맞습니다. 교황 선종 이후 전통에 따라 그가 끼고 있던 어부의 반지를 파쇄하는 것이 로렌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앞으로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고였을까요? 반지에서 봉인을 제거하는 그의 손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어 교황의 방을 봉쇄한 것을 본격적 시작 삼아 추기경들은 곧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채비를 시작합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던 최고 사제의 자리를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비워둘 순 없으니까요. 그중 로렌스는 추기경 단장으로서 콘클라베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습니다. 이는 생전 교황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임무였죠. 영화의 제목인 콘클라베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를 뜻합니다. 교황이 세상을 떠나면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단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를 가지죠. 인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다음 교황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회의. 외부에서는 하루 2번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을 통해 투표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검은 연기가, 새 교황이 선출됐을 때는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진행하는 이 투표의 어원은 라틴어로 콘클라비스, 즉 열쇠로 문을 걸어 잠근 방을 의미합니다. 17살 소년병을 따라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으로 꼼짝없이 관객을 불러다 앉혔던 서부전선 이상업다의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 그에게 이 영화는 배경을 바꾼 또 하나의 전쟁 영화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피비린내 물씬한 전장은 바티칸 내부에서 굳게 문을 걸어 잠근 비밀스러운 투표장과 추기경단이 머무는 임시 숙소로 탈바꿈합니다. 총성과 비명 대신 은밀한 논의와 의심, 각자의 믿음의 시험대가 되는 투표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자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만큼 현명하고 겸손한 이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있죠. 추기경들 사이에서도 통하는 말일까요? 스스로를 향한 의심으로 사임까지 생각했던 로렌스이지만 그는 교황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추기경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죠. 로렌스는 콘클라베 기간, 그리고 그 결과가 가톨릭 교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피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에는 공식적인 후보가 없습니다. 연설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생각하는 차기 교황의 이름을 용지에 적을 뿐이죠.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신 앞에 기도로서 맹세합니다. 심판자이신 주님, 선출되어야 마땅한 이름을 적은 표를 당신께 바칩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종이를 넣죠. 로렌스가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벨리니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가톨릭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보 성향의 후보입니다. 하지만 벨리니의 반대편에선 전통 보수주의자 테데스코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추기경 아데예미, 중도 성향의 트랑블레까지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떠오릅니다. 투표가 시작되자 초반 우세에 선 추기경은 아데예미입니다. 최초의 흑인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찰나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선거판을 뒤흔드는 변수가 됩니다. 인 팩토레 추기경 베니테스의 등장 역시 잔잔한 파문입니다. 인 팩토레의 뜻은 익명의 추기경. 가톨릭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되는 지역에 교황만이 정체를 알고 있는 추기경을 임명하는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추기경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그의 등장으로 추기경단에는 새로운 동요가 일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는 가톨릭계 내부는 신앙의 신실함보다는 인간 본성의 면면이 얽히고 설켜 더 크게 두드러지는 배경입니다. 정치와 권력과 신앙,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집단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결과 신성한 공간은 세속적 욕망이 들끓는 용광로로 뒤바뀝니다. 전통과 진보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은 가히 전쟁에 비견될 만하죠. 이건 전쟁이 아니라는 로렌스의 말에 벨리니는 강한 어조로 반박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단장님도 한쪽 편에 서셔야 하고요.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의식의 정치 드라마의 장르를 결합한 콘클라베의 실체가 최고의 엔터테이닝 무비라는 사실은 영화를 접하기 전에는 도무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지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장르적 쾌감과 재미가 두드러지는 작품입니다. 로버트 해리스의 동명 원작 소설은 영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의 각본을 담당한 피터 스트라우겐의 손을 거치며 한층 더 짙은 첩보 스릴러의 기운을 획득했습니다. 통신기기 사용과 외부인 출입 금지, 도청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창문을 포함한 외부로 향하는 모든 문은 봉쇄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금해야 하는 추기경들의 공간은 밀실의 다름 아닙니다. 여기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은밀히 추적하고 그들이 감추었던 비밀에 하나씩 다가서는 로렌스는 추리물에서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야 하는 탐정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모든 퍼즐을 맞출 순 있지만 사건 브리핑은 불가능한 탐정이라는 제약, 즉 고해성사의 내용을 발설할 수 없는 사제의 위치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극적인 딜레마가 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의혹은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투표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로렌스는 정의를 위해 금기를 깰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영화는 그간 가톨릭 교회가 직면했던 현대의 문제들을 각 인물들과 엮어 꼬집기도 합니다. 동성애와 이혼 등을 대하는 종교의 자세, 성추문을 비롯한 각종 비리언급 역시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렌스의 입장에서 보면 콘클라베는 자기 의심과 여러 위기 사이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서사이고 주지하듯 이는 비단 특정 종교적 상황에만 해당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인간성, 야망, 신앙과 의심 등이 추기경들이 헤쳐가야 하는 시험의 이름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종교적 절차에서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콘클라베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체 출연 시간은 8분 남짓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존재감을 보여주는 수녀 아그네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는 종교 내 뿌리 깊은 남성 중심 질서의 한계를 명백히 꼬집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콘클라베의 행위자가 남성 추기경들이라면 수녀들은 이 모든 상황의 목격자입니다. 어떤 비밀을 침묵하던 아그네스는 결국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수녀들은 눈에 띄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고 또한 저는 수녀들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는 아그네스를 바라보는 로렌스는 경외감을 느낍니다. 유력 후보들의 부정과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로렌스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에게는 결코 없다고 믿었던 권력을 향한 욕망을 감지한 것이죠. 콘클라베를 관장하는 추기경으로서 후보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공정한지, 그들을 제치고 교황의 자리를 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이후 로렌스는 봉인된 교황의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금기를 깬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곤 어떤 진실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했던 것은 로렌스 그 자신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확신은 통합의 강력한 적입니다. 확신은 포용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그리스도조차 마지막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까닭은 정확히 의심과 손을 잡고 걷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교황을 보내주십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실천하는 교황을 주시기를. 소리 없는 완력 다툼을 벌이는 이들 사이에서 미리 준비한 연설문을 지은 채 확신을 멀리하고 의심을 가까이에 둘 것을 이야기하는 로렌스의 단장 연설은 현실 정치의 필요와도 정확히 공명합니다. 장르적 긴장감과 더불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콘클라베의 장점은 무척 아름다운 영화라는 점입니다. 상징적인 붉은 예복을 입은 추기경들의 행렬, 바티칸의 웅장한 건축적 디테일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신앙, 그리고 예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인 이들의 인간적 결함은 이 거대한 아름다움 앞에 얼마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대비시킵니다.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은 이 영화를 편집증과 폐소공포증의 다른 버전이라고 설명합니다. 바티칸의 건물 양식과 사제들의 붉은 옷자락을 포착한 카메라의 움직임이 영화의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사이 때론 그 공간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처럼 보이기도 하는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어둡게 차단된 공간이 다시 세상의 빛을 받아들일 때 영화는 일종의 안도감마저 선사합니다. 1년의 과정 끝에 새로 선출된 교황이 스스로 인노켄티우스라 불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어원은 무결하다입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고 레오 14세가 새 교황에 오른 현실은 영화 콘클라베가 마침 우리 곁에 당도한 신비로운 우연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새 교황 역시 콘클라베 시작 전에 이 영화를 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